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이제 간병 인력도 부족해지고 이런 모든 게 다 연결되는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하나 딱 이게 독립적으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됩니다. 네, 다 연결되는 현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택시를 타면 너무 네. 웃겨요. 젊은 드라이버가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네, 한번 여행 가서 보시면 60, 70, 80 이런 분들이 운전하고 있어요. 하긴 우리나라도 이제 다 아저씨 분들이 하시긴 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좀 40, 50대 뭐 많아봐야 60대로 보이는데 이제 거기는 한 진짜 한 10년, 20년 네, 10년, 20년 더 나이 들었어요. 정말로 나이 드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친절하시니까 짐 같은 가방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올려주시려고 막 나와서 빨리 이제 운전대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짐을 들으려고 하시죠. 그런데 늙으셨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실는 거죠. 예. 옛날 같았으면 일본의 택시가 다 해줬는데 지금은 요즘엔 너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제가 할게요. 이제 요즘 다 이렇게 합니다. 짐 나를 때도. 네. 진짜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진짜 있을 법한. 그럼요. 충분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저희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최소한 생각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빈곤, 그 중산층에 탈락해서 또 그 빈곤하게 되는 그런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네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키코모리를 둔 부모님들, 그분들이 이제 노후빈곤에 빠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의료비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병원을 뭐 감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갈까 말까 이러는데 나이가 들면은 자주 가게 되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좀 더 리얼하게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래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대별로 의료비를 얼마나 쓰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 20대에서 30대를 보시면 가장 의료비를 적게 써요. 그 막대 그래프가 제일 작죠. 그러다가 이제 50대 이후 보세요. 쫙 올라가죠. 정말로 거의 한 10배 가까이 20대에 비하면은 정말 10배 가까이 쫙 올라갑니다. 의료비가. 즉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공적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암에 걸렸는데 비급여가 되는 주사가 있는 거예요. 주사 하나라든지 아니면 약, 이제 비급여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 돈을 내야 되는데 500만 원, 어떤 건 1000만 원. 근데 그거를 뭐 5번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몇 번 하고 나면은 큰 돈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일본에는 이제 우리처럼 전세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집을 팔아서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질병에 60세 질병에 걸려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되니까 병원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60대인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간병을 막 한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이 이제 80 다 돼가지고. 그랬더니 부인은 남는 게 뭐냐? 집도 팔았잖아요. 집도 없어요. 그러면 일본은 월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중 의료비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사는데 남편이 유족연금만 있는데 남편이 연금을 잘 들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연금도 작아. 유족연금도 작게 받는 데다가 가진 돈도 많지가 않아. 그러면서 그 여성분은 빈곤 노인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사례가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은 노후 의료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남편의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돌보다 보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본인은 병원도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NHK에서도 방영이 된 적도 있고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왜냐?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오래 살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 배우자가 정말 60대, 70대 질병에 걸려서 10년, 15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 거기다 또 간병을 받는다.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남은 배우자는 정말 이제 빈곤에 빠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정말로 젊을 때 조금이라도 돈을 좀 모아서 그 돈으로 보험을 좀 가입을 해두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보험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잘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보험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워낙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가입하신 분들은 되게 짜증내는 분들도 있는데 인생을 길게 보시면 젊을 때 그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의료보험 같은 거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플 때 진료를 받았을 때 이제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상품들은 젊을 때 가입하면은 돈만 나가고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보험은
젊을 때 가입했다가 나이 들어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젊을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쌀 때 가입했다가 20년 납입하면은 50대에 보험료 납입 끝나요. 그리고 혜택은 90세, 100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가입해 두면은 나이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큰 목돈을 쓰지 않고 이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생 설계, 재무 설계, 은퇴 설계를 이렇게 하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보험을 통한 그 노후 의료비 준비 이건 꼭 기억하시는 거를 일본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번째 네. 유형은 혹시 어떤 유형인가요? 네. 세 번째 유형은 우리 남자들끼리 참 이게 남자 얘기인데 그 남성분들 특히 이제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40, 50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얘기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산층으로 살다가 빈곤층으로 빠지는 케이스가 황혼 이혼을 당한 남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잠깐 그래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일본에 지금 이제 그래프가 뭐냐면 일본에 이혼하는 건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략 한 20만 건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위에 짙은 색깔 요게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황혼 이혼이에요. 보면 한 20만 건 중에 한 4만 건 20% 정도는 계속 황혼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황혼 이혼이 계속 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일단 연금을 분할해야 돼요. 그러면 65세 넘어가지고 연금을 받을 때 내가 20만 원 받았다. 예를 들면 단순히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분할을 해야 돼요. 그 연금의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재산을 나눠야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나 일본 똑같아요. 재산을 나누는데 집 한 채밖에 없다. 집 하나랑 연금밖에 없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전세제도가 없어요. 그럼 월세를 살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5억, 5억 나눴다고 쳐요. 그 다음에 연금도 반토막 났어. 그럼 그 연금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좀 버거워요. 월세 내고 나면 월세가 동경 같은 경우는 혼자 살아도 10만 원, 1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강남 가면은 다 100만 원 넘잖아요. 월세가 원룸 하나에.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 차이가 있지만 외곽에 가도 기본적으로 50만 원씩 내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그러면 그 월세를 내면서 방 한 칸에 내면서 연금으로는 그것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유정연금으로. 그러니까 분할연금으로. 그러면 남은 그 아파트 판 돈 가지고서 생활비를 쓰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혼당하거나 이런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 요리를 잘하거나 배우자를 잘 챙기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요리도 못해, 빨래도 못해, 가사일도 잘 못 도와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황혼이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하냐? 맨날 술만 드세요. 건강도 못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다니기 시작해요. 나이는 60이 돼서 이제 몸이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건강 관리 안 하니까 병원을 다니면서 의료비로 돈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의료비를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런 인터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남성분들, 40, 50대 남성분들 황혼 이혼 안 당하려면 40, 50대부터 배우자분을 잘 챙겨야 됩니다. 생일도 잘 챙기시고 또 배우자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잘 사주시고 가사일도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황혼 이혼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에 이 황혼 이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 항목이 꼭 들어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농담인 것 같지만 또 막상 들어보면 전혀 농담은 아니네. 오히려 현실성 있는 조언인 것 그럼요. 같은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네 번째 유형도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네네네. 네. 네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면요. 독거노인의 치매와 또 사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점점 그 일본에서는 이제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싱글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사별하거나 뭐 이혼하거나 어떤 형태로 혼자 살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싱글로 살아가면서 나이가 70, 80이 되다 보면 치매가 오는데 본인이 혼자 살면은 치매인 거를 몰라요. 가족이 같이 살면 엄마 이거야, 이거 얘기했잖아. 그래 언제 얘기했어? 하면서 내가 치매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보건소에 검사를 받거나 하는데 혼자 살다 보면은 내가 치매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롭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치매 노인들, 특히 여성을 타겟으로 해서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러면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다 파악해서 나중에 인감도장까지 꺼내서 거기에 재산과 땅과 건물과 이런 걸 다 팔아버리게 해요. 다 팔게 해가지고 그걸 싹 뺏어갑니다. 이런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본의 그럼 독거노인도 그렇지만 그런 치매에 걸린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문제가 되냐? 네, 그래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의 치매 현재 환자가 2020년에 지금 63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630만 명. 630만 명 거의 지금 부산 인구와 좀 비교해 볼 만한 더 숫자죠. 많은 부산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네. 훨씬 많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세 이상이 1,200만 명을 넘었었어요. 그런데 85세만 넘어가더라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한 45%를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점점 의학기술 발달해서 좀 더 이렇게 늦춰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치매 노인이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치매 걸린 분들이 특히 초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배울 점들이 뭐냐면 혹시라도 어머님이 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뭐 어머니가 뭐 천안이나 아니면 저기 뭐 부산이나 아니면 목포나 어디 뭐 좀 먼 곳에 강원도나 어디 이렇게 홀로 계신다. 왜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도시에서 같이 살아요 하면은 친구도 없고 갑갑하니까 나는 시골에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시골에서 혼자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치매가 조금씩 진행이 됐는데 그 본인은 자각을 못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가급적 자주 전화도 하시고 또 그분 명의로 재산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잘 그런 관리를 그 도장이나 이런 것들도 형제끼리 잘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형제 중에 누가 대표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지 나이 들고 외롭기 때문에 와서 말 걸어주고 선물 주고 이러다 보면 금방 모든 걸 다 털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 네.